안녕하세요, 주식대장정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2년 만이죠. 3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무료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시죠? 1기, 2기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잘 발음도 안 좋고 좀 설명할 때 논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긴 한데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도 참고 봐주시고 도움되는 그 내용들이 분명 많으니까 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투세, 그리고 그 금투세라는 게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매매로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매매 방식은 목적 거래량이라는 제 매매 방식이 훌륭한 대응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늘 먼저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투세라는 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대응 방안 있죠. 그 다음에 대응 방안 말씀드리고, 왜 대응 방안 중에 하나인 것이 목적 거래량과 연속 거래량이 가능한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연속 거래량이라는 게 목적 거래량 매매에 필요한 하나의 현상이에요. 현상. 그 현상에 대해서 가볍게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목적 거래량이라는 게 세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1, 2, 3. 이 3 패턴이 있는데 세 개의 패턴에 근거를 해서 제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사이마다 분명 도움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체적인 무료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융거래세는 금융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 채권, 파생 상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왜 시행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알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카페에도 썼는데 저는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하는 매매는 제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금투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소득이 있는 곳에 소득이 발생하면 떼간다. 여기까지가 제가 금투세를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러면 만약 큰 손이 10억을 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25%를 떼요. 그러면 2억 5천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세금을 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 국내 주식 안 해. 해외로 갈래. 걱정돼. 그래서 큰 손이 떠난다는 그 걱정으로 거래대금이 줄고, 거래대금이 줄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게 제가 두 번째로 이해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거를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찬성이고 이건 진짜 하면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식 트레이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추석 명절 후에 다음 주죠. 아무래도 너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토론회를 진행을 해서 더 할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유예가 어렵다는 게 당내 입장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그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그 시작을 하게 되면 국내 시장이 많이 이제 가치가 매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 이런 게 대체적인 입장이에요. 웃긴 거는 처음 우리가 트레이더로서 듣기에는 무조건 폐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듣기에는 처음요. 그런데 또 반대적인 입장을 들어보긴 하면 대체적인 트레이더가 해당이 안 되는데 웬 호들갑이냐.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또 웃긴 거는
이 사람들도 맞는 것 같고 반박을 하면 또 이 사람도 맞는 것 같고 애매해요. 그 반대를 하는 사람들 입장을 들어보면 뭐 대만 같은 경우 있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행을 한 다음에 금투세를 실행을 한 다음에 지수가 30% 이상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입장에서 이렇게만 빠졌는데 시행을 해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좀 틀린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대만은 케이스가 다르대요.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리스크가 컸다. 그리고 대만뿐만 아니라 대만은 지금 다시 그 금투세를 폐지했는데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더 큰 나라들은 금투세를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거기서 이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거는 또 시장이 다르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걸 떠나서 뭐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정답을 찾으면 현재는 안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금투세가 예정되어 있는 그 기간에서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대응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야겠죠. 어쨌든 금투세가 시행을 하면 저는 그게 약재 소멸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뭐 아무리 이게 안 좋은 거라고 해도 결국 여러분께서 주식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저도 할 거고 뭐 세금을 떼간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앞전에 이런 주식 시장을 하락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좀 있었어요. 뭐 주 5일 근무, 최저임금 인상, 뭐 상한가 제한폭 변경, 뭐 이런 게 많았죠. 주 5일 근무 한다고 했을 때는 주 6일 하다가 5일 하면 경쟁력이 있겠느냐. 우리나라 주식이 폭락을 할 것이다. 뭐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뭐 최저임금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상한가 뭐 이렇게 제한 폭을 올리면 변동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개미들이 떠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5%에서 30%로 바뀔 때 거래대금이 더 증가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30%, 30%일 때보다 15%였을 때가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30%에서 예를 들면 상따를 하는 경우 좀 30%나 올랐는데 상가 따라잡기를 하면 좀 애매하지 않나?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15%대는 상따라든지 되게 잘 됐어요. 그리고 이게 상한가가 15% 하기 전에 그 전에가 아마 9%인가 10%인가 상한가가 있었거든요. 그땐 더 잘 됐고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로 생각해야 될 것은 정책을 우리가 이게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지금 우리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길을 찾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뭐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줄고 급락하는 입장,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거를 뭐 극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해서 솔직히 저도 실질적으로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100%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맞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자, 대응 방안 첫 번째로 기다려야죠. 잠재된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그 기간을 떠나서 관망한다. 이런 게 솔직히 좋은 포지션이기는 해요. 그렇잖아요. 굳이 우리가 그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거래대금을 줄인다. 만약 여러분께서 주식하는 원금이 1,000만 원이라면 500으로 줄이고 500이면 뭐 350, 250 이렇게 줄여서 그 리스크를
금액적으로 줄인다. 수익이 나면 그만큼 감당하는 거고 손실이 나면 줄여서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당일 수익을 지향한다. 지양이 아니라 지향한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오버나잇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거래대금이 급감을 하고 급락을 만약에 한다면 종배를 하면 다음 날부터 처음에 때려 맞으면 멘탈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멘탈. 종배를 통해서. 뭐 벌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버나잇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뭐 당일로서 수익을 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일 매매는 어려운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이제 주식 초보분들은 차트적으로 분할 매수 쫙 해가지고 그 변동성을 먹는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종가에 딱 당겨서 장중 변동성에 안 당하고 종가 가격이 딱 정해지는 구간에서만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이죠. 자, 물론 저도 종배를 즐기긴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건 강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장중에 하라는데 오버나잇을 하지 말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래를 할 때는 돈이 들어온다. 양봉이고 눈이 돌아버리겠다. 이제 그래서 바로 돌파를 하면 무서우니까 눌림을 공략을 하자. 그래서 공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을 하지 않고 쫄쫄쫄쫄쫄쫄 하는데 이제 기회다. 근데 또 쫄쫄쫄쫄 해가지고 투매가 나오면서 점점 묵은지가 되는 이런 거 많이 겪으셨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눌림 당일 매매를 선호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이 차트로만 본다면 갑자기 거래대금이 뽕 터지길래 오늘 갈려나 오늘 주도 줄려나 하는데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많이 당하시죠? 라메디텍 그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종목을 보라는 게 아니라 차트만 본다면요. 간다 하는데 쫄쫄쫄쫄쫄쫄. 슬슬 약간 발음이 또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발음이 좋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친구가 어떤 말을 하는지 혹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들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일 수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봐야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음봉보다는 양봉. 왜? 음봉은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물론 양봉 때도 분할 매수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음봉보다는 양봉이 더 확률이 높다. 당일 수익을 위해서는. 왜? 음봉은 오버나잇을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더 많겠죠. 왜냐하면 반등폭을 기대하고 접근했기 때문에 당일로서 원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반등하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양봉으로 하기로 하고 비중 베팅보단 비중 조절. 아무리 우리가 양봉에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타점에서 딱 반등이 나올지는 우리가 전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주식에서 100%가 있나요? 100%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수익을 목표로 해야겠고요. 자, 이 비중 조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이 나와야죠. 변동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적인 이렇게 좀 움직임이 요런 거 이런 종목에선 하지 않는다. 움직임이 있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종목에서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보면 비중 조절을 하면서 변동성이 있는 종목에서 거래를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맞긴 하겠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그러면 다 수익 내지 않겠냐. 너 이 자식 약간 아닌 거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계속 들어보시죠. 자, 역배열보다는 정배열. 역배열이라는 거는 앞전 구간에 수많은 매물이 남아있고 올라가는 현재 입장에서
앞선 구간에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래서 조금 지향하기보다는 지양해야 한다. 라는 게 대체적인 주식 투자자들이 이해하는 방향이고요. 그렇다면 정배열은 모두가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 이게 포모라고 하죠. 포모가 드니까 계속 달라붙으면서 슈팅이 나오는. 그래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게 정배열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맞잖아요? 좀 다르면 다른 대로 이해하면 돼요. 역배열보단 정배열이 좋다. 그리고 자,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에 대해서도 이 거래대금이 목적거래량 그리고 연속거래량에 관련해서 제일 관련이 있고 중요한 건데 되게 중요하죠. 거래대금이 있어야지 거래량이 터져야지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자, 이거 앞전 차트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빵빵빵빵 터져야지 주가는 올라가죠. 그런데 거래량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거래량을 이해할 때. 거래량이 터져야지 상승한다. 거래량이 죽어야지 하락을 한다. 이게 베이스고 여기서 연관된 게 호가창이겠죠. 호가창에서 뭐 매도 호가 잔량이 많아야 올라가고 매수 호가 잔량이 많으면 하락한다는 게 많은 카페고 주식 카페고 유튜브고 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래량이랑 관련이 있는 이유는 매도가 잔량에 물량이 있으면서 그 물량을 잡아먹어야지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 호가창과 거래량의 그 관계성이겠죠. 자, 그렇다면 거래량이 풍부하고 거래대금이 풍부한 종목이 놀지 뭐. 그리고 이 현재 거래대금 터지는 근거가 어떠한 재료로 움직이는지, 재료가 단기적인지 단기적.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딱 뉴스가 떴어요. 보통 하루에 주식시장이 시작된 이후로 끝날 때까지 특징주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자세히 보면 어떤 뉴스는 거래량이 빵 터진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향상하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들은 특징주 빵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간단하게만 파악을 한다면 단발성이냐 연속성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갈리겠죠. 자,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박스.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박스 방향. 이 박스와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이후 목적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박스랑 거와 방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간과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대금만큼 중요하고 재료만큼도 중요한 게 이 박스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당일 수익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금투세 대비 그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까지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극복하기 위한 매매 방식이 저는 목적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목적 거래량 매매란 무엇인가? 자, 목적 거래량 아주 깊지도 아주 얕지도 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FS, SS, TS라고 했는데 이거는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수없이 설명을 드릴 텐데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터지는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한 구간은 얘네들이 어떤 게 목적일까요? 말 이렇게 이쁘게 해야죠. 자기들도 이거를 수익을 내기 들어왔는데 이렇게 주가를 올려버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빠져나가야지? 어떻게 빠져나가요? 그 생각에서 시작된 게 목적 거래량 3스텝인데 자, 돈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혹은 하락을 하더라도 회복을 하고 혹은 지켜주는 과정 이후에 결국 이 친구들의 목적 수익을 위해서 주가는 올려야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목적 거래량 3스텝 분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적 거래량이라는 게 뭐 대충 알겠다. 뭐 세력이 들어오고 뭐 세력이 빠져나가려면 뭐 더 올린다. 뭐 이런 말이지 이 친구야? 라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목적 거래량의 케이스를 보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 거래량은 케이스가 1, 2, 3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케이스 1 굉장히 강해요. 아, 강해서 따라잡을 수가 없어. 무서워. 너무 올랐어. 그런 일단 개미들의 심리적인 입장이 박혀 있는 거고요. 자, 이게 돈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쭉 올라가요. 쭉쭉쭉. 그런데 이 목적 거래량 케이스 1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연속 거래량이라는 게 발생을 해야 한다는데 처음에 들어보면 좀 이 친구가 말하는 게 뭔지는 알겠지만 살짝 모르겠어. 자, 그래서 사례를 봐야 됩니다. 사례. 최근에 움직임이 목적 거래량 1 케이스로 움직인 종목들이 유한양에 있었죠. 유한양에 폭발적으로 연속 거래량이 터지면서 박스를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신고가 영역에서 어디까지 갈지 모른 으라차차차차차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분당 거의 200억 100억 이상씩 계속 들어왔던 종목이거든요. 사고 팔고 사서 쭉 먹거나 사고 팔고 새롭게 박스를 돌파를 해서 추세를 타고 거래량이 주는데 새롭게 여기서 이제 하락하지 않으려면 거래량이 터져야겠죠. 거래량. 왜? 거래량이 터져야 상승을 하니까. 그래서 박스를 돌파를 하고 추세를 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걸 확인하고 연속 거래량이 터지는 걸 확인하면서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케이스 1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맨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굳이 이렇게 비비비비비 이게 찍히면서 거래를 해야 돼? 네, 저는 그런 매매입니다. 뭐 특정 라인까지 쫙 끌고 가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최대한 수익을 누적시키면서 비중 조절로 혹은 비중 베팅을 하면 비중 베팅도 100분할 하던 거를 예를 들면 10분할 하는 거예요. 10분할 하던 거를 5분할 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자잘자잘하게 누적시킵니다. 여러분, 거래를 할 때 여러분 뭐 1, 2% 수익을 만족하시는 분들 별로 계시죠? 근데 저는 이 1, 2%의 수익으로 누적시켜서 당일 수익금을 완성시키는 트레이더입니다. 이게 저한테 맞고 제가 그 19년이라는 깡통 속에서 빠져나온 거기에서 담가져 있는 게 아니라 빠져나온 근거가 이런 거예요. 챙길 때 최대한 챙긴다. 그냥 어디까지 버텨서 먹는다? 아니다. 제 매매는 그런 게 아니다. 줄 때 챙기면서 그 작은 수익을 누적시킨다라는 게 저입니다. 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M83도 이제 케이스 1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를 또 목적 거래량이라는 게 축소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앞선 구간에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터졌고 박스를 이겨내면서 이평선을 타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공략을 하고 아니다? 샀다 가려고 했는데 아니다. 거래량이 죽는다. 그러면 또 대응을 하고 이렇게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비중 조절이겠죠? 비중 조절은 필수적입니다. 당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욕심을 조금 다운 시켜야 돼요. 비중 조절을 해야지 손절이 나가고 대응을 하고 그 확신이 들었을 때 추가 위로 불타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살짝 벗어나지만 이렇게 뭐 투매를 잡을 수 있는 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것들은 파동이란 게 생깁니다. 파동 한 번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앞선 구간에 상승시키는 수많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개미들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왜? 너무 많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물론 공략을 할 수 있었지만 첫 번째는 확인하는 과정을 보통 참는 게 나아요. 얼마나 저점에서 반등폭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러면 이 종목이 예를 들면 10% 반등을 했다. 그러면 이 종목의 현재 하락을 하는 파동은 10%인 거예요. 이게 파동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보통 1파동, 2파동, 3파동을 하면 3파동이 제일 크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상승할 때 보면 1파동, 2파동, 3파동인데 요거 3파동이 좀 짧았죠? 그러면 앞선 구간을 1파동, 2파동으로 봐야 되는데 자, 그걸 떠나서 하락도 똑같습니다. 하락도
1파동 그리고 이 앞선 제가 만든 밴드만큼 하락을 하면 새롭게 접근할 수 있겠죠? 여기서 2파동, 3파동. 여기서는 또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3파동은 더 깊고 길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무조건 대응을 하거나 더더욱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우리가 한 번에 비중 베팅이 들어가면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좀 더 잘하시는 분들은 10분할로 해가지고 짜자자자 잡고서 먹으면 되고, 좀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100분할로 해서 짜자자작 먹어서 수익을 낸다. 수익금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계좌를 지키는 거예요. 계좌를 지키고 수익금이 소액이더라도 그거를 누적시키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 비중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목적거래량 케이스 2로 한번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자, 목적거래량 케이스 2는 갭을 띄운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재차 기대감이 올라가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갭을 띄울까? 그리고 왜 다시 올라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저의 매매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자, 첫 번째, 갭을 왜 띄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재료입니다. 재료가 떴기 때문에 갭이 뜨는 거예요. 혹은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갭이 띄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이해를 하셨죠? 자, 두 번째로는 이게 갭이 뜨었는데? 여러분, 저는 발음이 좋은 강사가 아니고 트레이더도 발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설명도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참고 들으셨죠? 좀만 더 참아주세요. 자, 갭이 뛰었다. 그런데 이게 재차 왜 상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스. 자, 최근에 거래를 했던 종목인데요. 파마리서치. 호재가 떴습니다. 호재가 떴으니까 갭을 뜨겠죠? 자, 이제 갭이 떴으니까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목적거래량 케이스 1이 나오던 하락을 하던 게 나와야겠죠? 자, 복습. 1은 강한 상승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아,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동시효과 때 이게 막 매물이 예상 체결이 막 증가를 하잖아요. 동시효과 때. 어쨌든 55분부터 58분부터 59분부터 이게 갑작스럽게 예상 체결에 매수가 막 들어와요. 그런 종목들은 갭이 시작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딱 여기 땅 하고 나서 쫙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게 이 예상 체결의 매수가 갑작스럽게 막 들어오는 경우예요. 요거 하나의 팁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갑작스럽게 매도가 많이 들어온다. 그렇다는 것은 이게 시가 고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갭을 떴고서 주가가 이제 안 갔으니까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짧게 목적거래량 2의 포지션이 나옵니다.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박스에 지지받으면서 이게 박스를 돌파를 하면 이게 이평선이 따라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평선의 힘을 받고 박스의 힘은 뭘까요? 저항과 지지죠. 저항과 지지고 이평선의 힘을 받는다. 이건 뭘까요? 추세의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추세의 힘. 여기부터 솔직히 살짝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어쨌든 두 가지의 힘을 받는다. 그리고 세 가지의 힘을 받는다. 세 가지의 힘은 그 앞선 구간에 일봉을 봐야 돼요. 일봉. 지금 제가 여기 안 가져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자면 파마리서치. 앞선 구간에 박스 상단이나 신고가라든지
저항을 극복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선 구간에 저항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혹시? 요거는 만약 강의를 하게 되면 수없이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앞선 구간에 대한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이 종목에 박혀 있다. 왜? 어떤 근거로? 추세의 힘, 재료의 힘, 박스, 즉 저항과 지지의 힘으로 힘이 뭉쳐져 있다. 캡틴 플라이. 자, 어쨌든 이렇게 처음 공략을 해서 따다다다 분할로 먹습니다. 올라가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제가 이 목적 거래량 매매는 확장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장. 일봉으로서도 확장을 할 수 있고 분봉으로도 확장할 수 있고 더 짧게나마 줄일 수도 있는데, 처음은 짧게나마 목적 거래량 2 갭이 띄고 나서 재짜 반등할 때 하는 먹는 매매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주가가 저점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저항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시세 또 꼬일 뻔했습니다. 예. 추가적인 시세를 받을 수 있는 박스의 힘을 받고 여기서는 새롭게 추세의 힘을 받는 두 가지의 힘을 받으면서 또 새롭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기다릴 거예요. 현재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이런 개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금투자 대비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해서 살아남아야 하나라는 것을 지금 강의 중에 있습니다. 자, 목적거래량 케이스 2는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긴 박스를 만들고 그 긴 박스에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 때 이때 거래를 하는 게 목적거래량 케이스 3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게 장중 매매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고 종가 베팅을 하면서도 종가 베팅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박스 상단에 장중에 붙이면, 박스 상단에 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박스를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시세를 먹기 위해서일지 않을까요? 왜 굳이 박스 상단에 붙인다는 걸까? 이 세력들이? 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개미를 꼬실 수 있죠. 하지만 보통 이제 또 이후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시간의 힘을 통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넘어가기로 하고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례. 이것도 실제 제가 거래를 했던 종목인데요. 블루엠텍입니다. 블루엠텍. 주가가 이렇게 목적 거래량 3의 움직임을 만들면서 시세를 만들고 기간적인 조정을 통해서 재차 박스 상단에 거래량, 일봉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근접하게 됩니다. 근접. 자,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암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암기가. 어떤 재료가 있든지 이게 단발성이냐, 연속적이냐를 먼저 따지고, 두 번째로는 앞선 구간에 매물대, 즉 저항을 보는 거예요. 저항을 만들죠. 아, 여기가 그러면 2만원 부근이 저항이겠구나. 그래서 일단 맞고 떨어져요. 그런데 다시 갭이 뜨면서 시도를 해요. 근데 또 맞고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쌍봉을 만들었으니까 하락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쌍봉 찍고 하락을 하고 다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빠질 줄 알았었는데 거래대금이 슬금슬금 증가를 하면서 새롭게 방향을 잡네. 그런데 이날은 아직 몰라요. 왜냐면 3봉 3천봉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물론 저희가 또 심화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여러분이 거래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날 근접할 때 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날도 새롭게 저항이 도전을 하는데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저항이 붙일까? 목적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붙였을까? 목적 거래량의
목표는 뭐라고 했죠? 시세 분출.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차트가 거꾸로 됐습니다. 자, 요거부터. 자, 그러면 다시 분봉을 이제 일봉상에서 위치가 완전 일봉상에서 저항을 뚫고 갈 수 있는 포지션이 된다면 첫 번째 재료가 됐다면 세 번째 맞죠? 예, 세 번째 거래량을 통해서 다시 봐야 됩니다. 분봉 거래량 그리고 박스를 봐야겠죠. 박스. 자, 28일 날은 거래량 뽕뽕뽕뽕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아, 이날 박스 상단을 향해 가나? 하지만 개미들은 개미가 아니라 세력들은 똑똑합니다. 쫄타요, 쫄.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주가가 쭉 하락을 하는데 어라? 거래량이 또 터지네? 하하, 나는 똑똑한 개미니까 안 속아. 거래량이 주식대장정이 그랬어. 거래량이 터지면 3분봉상 큰 폭으로 터지면 추가적으로 터지지 않은 이상 하락한다고 했어. 터지네? 그리고 웃긴 게 하나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오잉? 이상하네? 거래량이 터지는데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하면서 버티네? 응? 뭐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박스를 다시 할 때 접근을 해서 접근을 했는데 갑자기 수익이네? 길게 먹고 가야지 라는 마인드를 하기 전에 대장정은 챙기랬어. 왜? 우리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수많은 매수 매도를 하면서 누적시키는 트레이더니까. 그래서 일단 챙겼습니다. 아하, 거래량이 또 터졌으니까 이제 다시 하락을 하네? 이제는 사면 안 되겠는데 여기 다시 거래량이 터지네? 반복된 연속적인 거래량을 통해서 오늘 얘는 다르구나. 다르다. 무엇이 다르다?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다. 왜? 정상적인 움직임은 원래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주가가 빠지고 우리가 물리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아니,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터졌는데도 안 빠지고 반복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네. 근데 일봉 포지션을 보니까 박스 상단이네. 그렇다면 대장정이 그래서 박스 상단에 붙이는 이유는 세력들이 추가적인 시세를 낼 포지션을 만들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증가를 한다 라는 근거로 제가 이제 거래를 이렇게 했습니다. 샀다 팔았다 B 매수 S 매도 샀다 팔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여기선 케이스가 뭘까요? 여기까지는 케이스 3면 목적거래 케이스 3면 그 다음날은 뭘까요? 네, 케이스 2입니다. 케이스 2. 케이스 2는 뭐다? 재료가 등장을 하거나 혹은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이 때문에 갭이 띄우는 거잖아요. 팔았다가 재차 박스의 힘, 이평, 추세의 힘을 받아서 공략. 길게 본다. 이제 또 시가를 뚫었으니까 가겠네? 길게 버텨야지?가 제외면 아니죠. 수익을 주면 챙깁니다.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른 케이스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제 매매는 암기해야 하는 매매가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제가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거래를 했는지 예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자, 예상 끝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를 만들면서 목적 거래량 케이스 3입니다. 점차적으로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막판에 붙는다. 그런데 현재 양봉을 만든 세력이 기관과 외국인이다.  '여기서 또 이해를 하시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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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이해를
박스 상단에 접근한 주체 세력이 개미가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보다 더 정보가 많고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 양봉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이게, 안 좋은 쪽보다는 긍정적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또 박스의 힘을 받고 추세의 힘을 받을 때 공략. 그리고 제가 막판에 한 이유는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당시에 변동성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래를 할 때 조건들의 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다 만족하지 않는다면 시간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막판에 공략을 하셔야 돼요. 막판에. 자, 그래서 2시 반에서 추세를 탈 때 공략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슈팅이 나올 줄 알았어요. 슈팅. 근데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실현을 하고 분할 매수로 뽀뽀봉 해서 샀다가 팔고 수익을 낸 다음에 다시 종가 베팅. 왜? 기관과 외국인이 만들었으니까. 박스 상단을. 공략. 여기선 또 뭐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신고가를 만든 세력이 돈이 터졌죠? 주가가 하락하지 않아요. 거래량이 하락을 해도 거래량이 하락을 하면 주가는 하락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릴 방어력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어쨌든 거래량이 주는데 박스 상단을 지켜주면서 재료는 살아있고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가 아직은 답할 생각이 없나 보구나. 그렇기 때문에 재차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올라올 때 팔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목적 거래량 케이스 3입니다. 이게 나름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내일 화요일 날 무방 2가 진행되기 때문에 무방 2라는 게 이제 Q&A. 오늘은 제가 질문을 받지 않죠? 그때 좀 더 질문을 받으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로얄로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로얄로더는 국내 최대 트레이더 양성소입니다. 예, 카페 주최원이 근본 메인이고요. 그런 곳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카페로 들어오세요. 좋은 글 많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연속해서 하자면, 자, 그렇다면 이제 금투세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 되는 거에 대해서 되는 것만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아셔야지 좀 리스크를 피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차트가 망가진 종목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 두 번째, 지수는 급락하는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에서 거래를 한다. 세 번째, 모멘텀, 이슈가 살아있는데 종목이 이게 개별적인 낙지가 뜬 게 아닌데 쭉 급락하는 것. 이런 종목에 관심을 둔다. 네 번째, 시장이 망가지게 되면 해지주라는 게 움직입니다. 해지주. 시장과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요. 그런 종목들을 목적 거래량으로 거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피할 건 피하고 이쁜 건 이쁜 거고 좋은 건 좋은 종목에서 목적 거래량 매매 방식, 매매 현상을 통해서 거래를 해서 살아남는다. 어떻게? 소액으로, 분할로, 비중으로 조절하면서 마음 편히 라는 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일봉상에서 빵빵빵 터지면서 상승을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많이 배우죠. 차트는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 이탈 혹은 특정 RSI, 이격 등을 통해서 이제 많은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고수분들이 거래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한번 거래량이 지수가 급감을 하게 되면
이런 쫄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등을 기대하고 접근을 하는데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죠. 근데 만약에 첫날에 장이 좋아서 장이 좋아요. 근데 투매가 나오네? 받아볼 수 있죠. 재료가 소멸된 것도 아닌데 받아볼 수 있죠. 하지만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지수가 조금씩 쫄쫄쫄쫄 하락을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양한다. 확실하게 원칙과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해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걸로 그걸로 많이 손실을 본 분들은 지양한다. 자, 뭐 이런 것도 똑같은 거겠죠. 거래량 빵빵빵 터지면서 쫄쫄쫄쫄 타는 모습. 이런 거에 한번 당하면 그때부터 종목 신봉자가 돼요.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뭐 안 좋은 이유가 있어서 떨어질 거겠지만 종목 게시판 들어와가지고 극찬티들이 있어요. 극찬티가 있다. 극찬티들이 말을 들어보면 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가 없어요. 손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부터는 좀 어떤 종목들, 여기 위에 말씀드린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오성첨단 소재, 화일약품부터. 화일약품은 해리스 관련주죠.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가 누가 한 명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수가 안 좋아서 하락을 했는데 주가가 상승하기 전까지 되돌아왔다? 그렇다면 이슈는 살아있고 앞전 구간의 물량이 다 물려있는데 이 친구들이 손절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큰 폭으로 터지지 않았다. 이런 세부적인 조건들로 주가가 다시 크게 반등할 확률이 높다. 실질적으로 반등이 나오긴 했죠. 그런데 제가 저도 이제 강사로서 말씀드릴 때 좀 아쉬운 게 이거는 후행성으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래를 할 때는 그게 좀 반등이 나올지 무서워요. 하지만 이 주식대장정 강의로는 항상 영상이라든지 매매 내역을 통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댓글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물론 금감원 정책에 따라서 1대1 토론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실시간 트레이딩을 하면서 어떤 모습들이 좋은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후발적으로 반등이 나온 걸 보고 차트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지속하자면 여기 이 오성첨단 소재는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화일보다는 그나마 덜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화일이란 종목도 관련주인데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오성이란 친구가 주가를 하락을 하는데 이건 대장이다. 그러면 이 친구가 더 강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서도 대장정 그 무료 방송을 들어보니까 연속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강한 모습이네. 그렇다는 것은 목적 거래량 케이스 1로 보고 투매를 잡아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의 투매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이평선을 지키면서 목적 거래량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도 좋은 겁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하락을 할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금투세 정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리스크라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런데 이 방식 중에 하나인 거는 전체적으로 목적 거래량 케이스 3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지켜주는, 이 평의 힘을 지켜주는, 하락을 해도 거래량이 없고 단순하게 밑꼬리 달리면서 끝나는 이런 봉들이 좋은 거예요. 동양생명의 종목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현재의 차트 같은 모습이 좋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에서 거래를 하셔야지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종목을 거래를 하실 때는 또 보셔야 될 게 말씀드렸죠. 일봉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앞선 구간의 매물을
잡아먹으러 가는 목적 거래량의 움직임이 분봉에서 나올 때, 연속 거래량이 터질 때, 거래량이 터져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방향을 박스행을 받고 이평의 힘을 받고 올라가는, 그럴 때 이런 종목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재료도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저는 8월 5일 급락을 한 날에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강사라는 사람이 설명만 이렇게 하고 차트 지나간 차트 딱딱딱딱 붙여놓고 설명을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죠. 자, 저는 다음과 같이 거래를 했습니다. GSE, 시장과 반대로 해지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해요. 자, 3분봉상 거래량이 빵 터진 다음에 보통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GSE의 현재 움직임은 하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핵심 중에 하나, 연속적인 거래량이 터집니다. 연속적인 거래량. 주식 대장정이 그때 무료 방송에서 연속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시장에서 관심이 있어 하니까 반복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까지 빠지지가 않네. 사고 비중 조절하면서 사고 팔고. 이 친구가 뭐야? 끝까지 강하다고 하지 않았나? 끝까지 강하다고 해서 끝까지 먹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멈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챙긴다. 수익을 줄 때 챙긴다. 끝까지 먹지 않는다. 줄 때 챙긴다. 감사하게 간제비처럼 빠빠빠빠빠빠빠 챙긴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지금 이 현 차트로만 보지만 이 분봉을 짧게 볼 때도 목적거래량 케이스 1, 2, 3이 나와요. 이 1, 2, 3에 대한 특징들은 강의 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또 살짝 꼬일 뻔했어요. 좀 더 기다려 보시고 다시 한번 보면 다시 늘리네. 근데 여기서는 앞전 구간에 박스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샀다, 팔았다. 너무 이렇게 안 기다리는 거 아니야? 줄 때 챙긴다. 그래서 다시 추세를 이평의 힘을 받으면서 올라갈 때 사고 팔고. 그리고 다시 큰 틀로서 우리가 보자면 목적거래량 어떤 모습인가요? 케이스 3이죠. 케이스 3. 케이스 3은 새롭게 박스 상단을 향해서, 그리고 재료가 살아있을 때 올라가는 게 주체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GSE는 해지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해지주들은 지수가 진짜 종가 끝까지 하락할 때까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모여진 상황에서는 큰 슈팅이 나오지 않은 이상 무조건 투매입니다. 무조건 투매. 좀 설명드리자면 케이스 3에서는 막판을 특히나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박스 상단에서 근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박스 상단이란 거는 한편으로는 저항이잖아요. 제가 저항에 근접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항에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면 그 하락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응은 빠르게 샀다? 가야 되는데, 하지만 한번 이평임을 믿어보겠다. 추매, 근데 안 가네? 대응. 근데 쭉 다시 하락을 하면 여기선 또 뭐다? 짧게 봤을 때 목적거래량 케이스 2. 그래서 샀다 팔았다. 다시 여기서 목적거래량 케이스 3. 샀다 팔았다. 하지만 끝까지는 종배로서 안 넘어간다. 예.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종배로 안 본다고 했는데 만약에 시간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전날, 그러니까 이 8월 5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섭잖아요. 왜? 반대매매 위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시간에서 그 반대 위험이 있는, 이슈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하락을 한다. 분할 매수하면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HVM, 이것도 해지주로 움직인 종목인데요. 8월 5일 목적거래량 케이스 3가 나오면서
터지고 지켜주면서 연속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을 하지 않죠. 이평임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샀다 살았다 팔았다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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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았다 샀다 긴 슈팅은 먹지 못했지만 짧게나마 수익을 누적시키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벌면 좋은 거잖아요. 단돈 10,000원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거래를 했다. 근데 여기서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음에 더 슈팅을 먹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자면 크게 3분봉상 거래량이 터지지가 않았어요. 매도 스킬 중에 하나인 건 3분봉 슈팅인데 거래량 슈팅 평소 대비 크게 터지지 않으면 추세를 타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는 터지고 다시 터지고 슈팅이 크게 나왔죠. 네. 그 다음에 하락. 요런 게 세부적인 포인트예요. 자, 주식 대장정 강의는 뭐다?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고 하는 매매다. 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자, 이제 HVM도 이제 갑자기 막판에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안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시간에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앞전에 8월 5일날 지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대 매물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 반대 매물이 나온다는 것은 해지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시간에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잡고 팔고 다시 올라가길래 샀다 팔았다 안 가면 팔고 비중 조절을 하기 때문에 손절이 자유로워요. 여러분은 손절이 어렵잖아요. 왜? 비중이 들어가서. 왜? 암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매매면 어떤 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매수. 살짝 또 꼬일 뻔했어요. 자, 엘컴텍 이것도 8월 5일이죠. 급락을 한 날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보는 겁니다. 어떤 케이스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길게 먹지 않는다. 왜냐면 수많은 파동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거를 효율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어요. 목적거래량 케이스 1이면 그를 버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케이스 1이면. 근데 이건 엘컴텍은 그게 아니죠. 이런 특징들이 있죠. 이 특징을 보는 법에 대해서도 강의에 나옵니다. 깨알 같은 홍보를 해야겠죠, 저도. 그래서 샀다 팔았다 수익을 누적시키면서 하락할 때 안 한다. 그리고 재차 이평을 탈 때, 회복이 될 때 다시 공략 팔고 사고 팔고 박스 돌파할 때 사고 팔고 이런 게 저의 매매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께서 이제 항상 주식할 때 어려웠던 점이 어떤 특정한 타점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조건에 만족할 때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조건이 이해할 수 없고 암기를 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매매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제가 이해하는 매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저만 이해를 했나요? 어쨌든 이해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제 매매입니다. 제가 이게 앞선 구간에서 목적거래량 케이스 1, 2, 3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목적거래량 매매는 회복력과 방어력을 이용한 거래이다. 그리고 회복력과 방어력이 있다는 것은 세력이 개입을 하고 세력이 개입을 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시세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변동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게 기본 저의 매매 전반적으로 제 매매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딱 깔끔하게 딱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뭐 하락을 해도 회복이 되고 주가가 지켜주는 다 강한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버티는 거고 강하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고 요게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자면 포모
포모란 것도 생각을 해오셔야 돼요. 자, 포모란 뭐다? 남들이 돈 벌 때 우린 못 벌면 열받잖아요. 남들 코인으로 벌 때 못 벌면 열받잖아요. 주식은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심리 싸움입니다. 심리 싸움. 이 심리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회복력과 방어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많이 올랐어요. 무서워서 개미는 못 따라잡습니다. 개미들 은근 똑똑해요. 많이 똑똑해요. 그런데 주식에는 심리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개미들이 달라붙습니다. 왜?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소외받지 않기 위해 달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고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켜내고 주가가 안 빠지고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방향이 상방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왜? 포모 때문에. 포모. 포뇨 아니고 포모.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큰 폭의 거래량이 빵 터졌을 때, 3분 봉상 빵 터졌을 때 보통 고점이죠. 그게 왜냐? 수많은 개미들의 포모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더 가겠다 해서 달라붙기 때문에 고점인 거예요. 요거를 회복력, 방어력, 목적 거래량이랑 연계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목적 거래량 뭐 다 알겠다. 그런데 그 조건들이 뭐냐? 그 조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박스입니다. 박스. 박스라는 것은 저항과 지지, 저항과 지지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구간을 말합니다. 요거를 실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봉부터 보겠습니다. 분봉. 자, 3전. 요건 변동성이 너무 없으니까. 셀루메드. 박스를 그려보겠습니다. 박스는 저항과 지지가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저항과 지지를 뚫은 곳.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저항과 지지가 만들어진 곳. 저항과 지지가 만들어진 곳. 이평선도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평선 추세의 힘, 박스 저항과 지지의 힘을 다 받는 게 중요한데 이제 박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박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이평을 다 지우세요. 그러면 더 깔끔하죠? 저항을 뚫었으면 지지죠. 지지를 이탈하면 다시 저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저항과 지지가 밀접한 구간에서 거래를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게 뭔 말이냐? 박스를 이탈을 하게 되면, 즉 저항을 이탈하게 되면 지지가 이제 남아있죠? 지지가 올 때까지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확률이 떨어진다. 왜? 지지를 확인하러 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다시 한번 이 박스 내에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어요. 방향성.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하지만 저항과 지지, 박스 내에서 근접을 해서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찾기가 쉽습니다. 박스를 이탈하니까 하락이죠. 박스 상단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락이죠. 박스 상단을 시도하니까 극복하지 못하니까 하락이죠. 방향이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 박스, 반대로 상승을 할 때면 박스를 이겨내니까 반복적으로 막혔던 구간을 뚫으니까 상승. 어디까지? 그 다음 박스까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진 박스들이 여기서는 목적거래량 케이스 2 모든 목적거래량 움직임은 확장과 축소가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뚫으니까 다음 박스까지 상승. 그런데 또 맞고 떨어지면서 그 전 박스까지 다시 하락. 그리고 지지받으니까 다시 상승. 재차 2번 지지받고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왔는데 다시 보면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이 나왔네. 그리고 박스를 지켰네. 그럼 뭐다?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우리는 공략을 하게 되면 비중 조절을 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손절선이 짧다. 왜? 박스 하나를 깨면 던져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소액으로 비비비비 하다가 시세가 나오면 수익 실현. 매수하다가 호가창이 별로다. 매수 호가만 갑자기 쌓여있고 매도 호가에는 텅텅 비어있다. 그럼 뭐다? 호가에 던질 수 있는 매물 잠재 물량이 있으니까 던지면 하방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할 확률이 높겠죠? 이런 거예요. 박스 중요하죠? 한전산업 이것도 박스를 그려보면 지지, 저항, 저항, 지지. 앞선 구간에서 저항을 맞던 자리니까 재차 반등을 할 때도 상단이 저항인 거예요. 한컴 라이프케어 이거 다 금요일날 움직였던 종목들이죠. 그 재료가 있었고 단일로서 박스를 그려보자면 다 떠나서 박스만 보는 거예요. 박스만. 재료, 일봉, 뭐 추세, 시간, 종목의 특징 다 떠나서 박스만. 자, 저항을 뚫으니까 상승.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죠. 하지만 결국 저항을 맞습니다. 저항 맞고 떨어지고 다시 지지를 받으면 그 다음 목표는 뭐다? 처음 맡겼던 저항 부근 접근 돌파. 또 새롭게 저항을 만들고 다시 지지. 이런 박스를 만드는 구간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내려갈지 모르고. 그런데 이평의 힘을 받고 추세의 힘을 받고 재료의 힘을 받고 일봉상 위치가 앞선 구간을 극복할 수 있는 자리라면 목적거래량 케이스 2가 아니라 3라면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이런 겁니다. 박스는 물론 또 강의 때 말씀드릴 세부적인 내용이 있긴 해요. 근데 박스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항과 지지가 보여서 지지를 극복하면 상승이 나오고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락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강의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왜냐면 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길어도 되긴 하는데 목이 슬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이. 그래서 저는 이런 근거들로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예요. 이런 근거들을 이해하고 이런 근거들을 이해하고 하는 트레이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은 쫄타면서 빠지는 종목,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 급봉 이후 나오는 하락 종목, 이평을 극복하지 못하는 종목, 시장이 폭락을 하면 같이 폭락하는 종목,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쫄타는 건 뭐다? 계속 이평의 힘 그리고 저항의 힘을 지지의 힘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맞고 저항 맞고 이평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이평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지를 만들지 못하고 저항을 만든다는 것이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거. 시장에서 우리는 강한 종목에서 놀아야 됐죠.
강한 종목에서 놀아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 제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실망 매물이 계속 나오게 돼요. 왜? 상승을 안 하니까. 거래량이 터져야지 주가가 상승을 하고 변동성을 만드는데 거래량이 줄면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락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에서는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하셔도 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평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뭐 쫄타는 것과 뭐 같은 내용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 시장.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것들은 지수와 연동해서 같이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다시 꼬일 뻔했습니다. 알으셔야 되는 게 금투세 리스크에 대한 우리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투세 리스크라는 게 주가가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량이 줄고,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하락을 하게 된다는 거고, 하락이 반복되면 쫄타면서 급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급락이 나온다는 것은 모든 종목들을 같이 끌고 간다는 것인데,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것들은 거래할 수가 없다. 거래를 하더라도 이슈가 살아있거나 화두가 있거나 탄력적으로가 왜 나왔죠?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목적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지만, 목적 거래량의 움직임을 띄우면서 시장 뒤통수를 치는 종목들이 있어요. 휩소라고 하죠. 휩소. 지금까지 들으면 뭐 박스고 뭐고 뭐 회복력이고 뭐고 들으면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주식 매매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휩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만 보세요. 차트. 재료고 뭐고 다 보지 마시고 차트만 보세요. 일봉상 목적 거래량의 움직임 3케이스를 만들면서, 3케이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박스를 만들고 세력의 방향을 틀 때 달라붙는 박스 상단에 달라붙는 거는 추가적인 시세를 위한 것이다. 달라붙고 있잖아요.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거래량은 쫄쫄쫄 줄면서 슬슬 방향성이 나오겠다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거래량이 터지면 이 거래량의 목적이 뭐다? 추가적인 시세를 위한 거래량이다, 목적 거래량이다,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 일봉 차트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뽕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안 터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일봉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래서 휩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이용해야 돼요. 시간. 많은 고수들이, 저는 뭐 고수는 아니지만 많은 고수들이 하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간. 장초만 매매하고 장후반만 매매하고 장중은 최대한 지양해라. 지양. 물론 이 종목이 주도 주고 재료도 좋고 하면 장중에 다 빼먹어야죠. 하지만 우리 초보자들은 장초와 장후반에 집중해야 하는 근거는 방향성을 잡기가 쉽습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말하자면 오후에는 방향성 잡기가 쉬워요. 오전에는 휩소가 많습니다. 뽕 터지고 나서 대체적으로 물리는 게 많고, 막판에는 이 앞선 휩소를 극복을 하고 새롭게 방향을 만들어가는 방향성이 잘 나와요. 막판에 꼬일 뻔했습니다. 막판에 땡겨 박아야지. 막판에 차트를 이쁘게 만들면서 올라가야지 추가적인 시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휩소라는 게 장중에 많이 나오고 장초에 많이 나오고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목적 거래량 케이스를 분별을 하고 그 종목을 거래를 할 때 시간대를 유의를 많이 하세요. 시간대를 유의하도록 하세요. 박스랑 회복력을 확인하시면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1, 2, 3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전 매매 영상이라든지 그 댓글방이라든지 매매 내역 종목이 없으면 저도 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설명할 겁니다. 주식은 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종목을 제끼고 나서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할 것들을 빠빠빠빠빠빠 빼는 거예요. 자, 민테크도 차트만 보세요. 주가가 버티고 특정 박스를 지키면서 거래량 터진 다음에 목적 거래량 케이스 3를 만들고 있죠. 그렇다면 대장정이 그랬는데 이거는 길을 모았다 가고 박스 상단에 붙이면 가는 거라고 말했던 것 같아. 자, 봅니다. 이렇게 박스 상단에 붙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장중에 뽕 치고 빠졌다. 거래량 3분봉으로 빵 터지고 나서 추가적인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고 방향이 결정되는 오후장에도 힘이 없다. 그럼 뭐다? 할 수가 없다. 물론 제가 이 현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이고야. 앞선 구간에서 23일차에서는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박스를 돌파를 하고 반복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3분봉상 거래량이 빵 터졌는데 하락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중이니까 방향성이 결정된 오후까지 수익을 분할해서 또 말이 왜 이렇게 나왔죠? 비중을 조절해서 빠빠빠빠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런 게 주식 대행정 매매입니다. 네. 자, 이건 말씀드렸죠 방금. 시간의 힘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휩쏘는 시간의 힘으로. 아마 금투세 관련해서 리스크를 받는 현 지수는 뭐 금투세가 아닐 수 있어요. 뭐 어떤 악재라든지 뭐 대외적인 악재라든지 지수가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는 시간의 힘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오후장까지 계속 하락을 한다.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뭐 반대로 하락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것들이 있긴 하죠. 장중에 기관과 외국인이 이빠이는 좋지 못한 표현이죠. 많이 사면 그만큼 기관 외인이 물렸으니까 종배를 하면 기관이 샀네, 외국인이 샀네, 근데 물렸네 걔네들이, 갭이 뜰 확률이 높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시간을 늘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래서 저는 조건들의 합으로 박스고 회복력이고 시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제 매매입니다. 이게 목적거래량 매매예요. 목적거래량 매매. 이런 조건들이 빠빠빠빠빠 붙이면서 확률이 높아지고, 그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손익비가 좋아지고, 손익비가 좋아지면서 비중 베팅을 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매매 방향이 긍정적으로 가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목적거래량 움직임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이 필수입니다. 저는 이게 오버나잇을, 그러니까 홀딩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물려 끝나잖아요. 풀미수를 쓸 수 있어요. 풀미수. 그런데 풀미수를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분할을 해보는 겁니다. 100분할. 뭐 손익비가 좋아지고 익숙해지면 뭐 50분할, 10분할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 100분할을 하는 거예요. 100분할해서 언제 수익을 내냐? 수익이 나요. 뭐 몇만 원이 모여서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모여서 수백만 원이 되는 게 이 목적거래량 매매입니다. 적은 금액이 반복되면 큰 금액이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때문에 한 방에 들어가서 한 방에 먹고, 한 방에 들어가서 한 방에 먹고, 이러다가 손질 못하고 깨지고 망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 거래량의 움직임이 보이면서
비중 조절을 하게 되면서 박스를 확인하면서 시간을 확인하면서 샀다 팔았다 확률이 높아지네 하면서 비중을 빡빡빡빡 비중 조절하면서 넣고 수익 내고 왜? 주식을 줄 때 챙겨야 되니까 먹고 하락을 하면 비중 조절이니까 손절도 편해지고 매수와 매도가 반복 그리고 오버나잇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일 청산을 하기 때문에 당일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매우 심적으로 편안하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되면 마인드가 좋아지고 수익이 누적되면서 드디어 방향을 찾았다. 방향을 잡았다. 이걸 목표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유효한 구간에서만 매매. 유효한 조건들로서 거래를 하니까 저도 이제 19년 동안 이제 깡통을 차다가 자리를 잡은 게 이런 매매죠. 그래서 해보고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때 꾸준하게 수익을 누적시키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건가? 그럴 수 있었던 게 이런 방식입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카페에 와서 주식대장정을 검색을 해보시고 나서 제가 어떻게 처절하게 살아서 올라왔는지 처절하게 버티면서 올라왔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커리큘럼. 강의는 녹화 강의는 많지가 않아요. 아니죠. 많죠. 커리큘럼이 많지가 않아요. 1강, 2강, 3강으로 끝납니다. 3강으로. 그리고 이 3강을 근거로 제가 매일 덧글방을 운영하면서 어떤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 어떤 현상들을 확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주도주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영상까지 찍어서 보여드리고 나누는 게 그게 핵심 강의입니다. 예.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자, 3강이 끝이 아닙니다. 3강이 끝이 아니고 3강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이거밖에 없어 라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자, 타 강의와 다른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타 강의는 암기해야 하는 특징, 기법이기 때문에 보통 차트로 보기를 하고 그런 비슷한 패턴이 나오면 패턴에 따라서 거래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제 강의는 매매 방식을 소개하고 이해할 수 있는 특징에 근거를 해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경험이 쌓이는 그런 우상향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평소에 암기를 해야 하는 그런 강의가 익숙하셨던 분들은 극 안티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언제 샀는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박스를 극복할 때가 다르고 이평을 탈 때가 다르고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강사와 똑같이 매매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강사가 어떻게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강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여러분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어떤 거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직장인들은 종배 기준, 어떤 차트인지, 어떤 재료인지, 어떤 분봉상의 움직임인지를 확인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지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3강 때 말씀드릴 특정 기법에 의미를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기법 매매를 이제 선호하지 않지만 이런 제가 유일하게 선호하는 기법 매매가 있어요. 이번에 8월 5일 급락장 때도 거의 실패하지 않은 기법입니다. 거의 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업분들은 저와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비슷하게. 어떻게 종목을 찾고 어떻게 안 좋은 것들을 분리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보시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필살기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매매가 될 수 있을지, 말이 되는 건가?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주린이면 솔직히 이렇게 해도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손익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계좌를 맞추고 나서 새롭게 계좌를 파서 그 계좌를 통해서 어떻게 손익비를 맞추는지에 대해서까지 강의를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뭐 그런 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무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 이제 Q&A 시간을 가질 건데 거기서 뵙고, 그리고 거기 못 오시는 분들은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